사과를 이것과 같이 먹으면 독사과가 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상큼하고 달콤한 맛이 일품인 과일의 여왕. 사과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하루에 사과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된 과일인데요. 사과에는 수용성식이 섬유인 펙틴, 유기산, 비타민, 케르세틴 등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사과라는 말이 있듯이 위의 활동을 촉진해 위액 분비와 소화 흡수를 도와 활기찬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몸에 좋은 사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건강을 해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사과가 독사과로 변할 수 있는 3가지 주의점과 사과와 함께 먹으면 보약보다 좋은 최고의 궁합 3가지, 건강을 망칠 수 있는 최악의 궁합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독사과로 변하는 첫 번째는 사과씨입니다. 사과를 먹을 때 씨를 함께 먹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가끔 실수로 사과씨를 삼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사과씨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우리 몸에서 소화될 때 시아노아수소를 방출할 수 있습니다. 시아노아수소는 매우 유독한 물질로 구토, 어지러움, 두통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혈압과 신장에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물론 사과씨 하나에서 나오는 시아노아수소의 양은 미미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과씨를 대량으로 섭취할 경우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데요. 특히 어린아이들이나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작은 양의 시아노아수소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경우 성인보다 체구가 작고 대사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동일한 양의 독성 물질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과를 먹을 때는 씨를 완전히 제거하고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과씨의 위험성에 대해 교육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사과를 먹을 때 씨를 제거하고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주의시키는 것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사과를 즐기는 방법입니다. 독사과로 변하는 두 번째는 갈변된 사과입니다. 사과를 먹을 때 한 번에 다 먹지 못하고 몇 조각씩 남기는 경험을 다들 해보셨을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남은 사과를 버리기 아까워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지만 이는 건강에 좋지 않은 행동입니다. 사과는 껍질이 내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사과에 상처가 생기거나 자르면 노출된 부분부터 산화되어 갈변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갈변된 사과가 위험한 이유는 바로 산화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세포와 DNA를 공격하여 다양한 만성 질환과 노화를 촉진합니다. 적절한 양의 활성산소는 체내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파괴해 우리 몸을 지켜주지만 과다하게 생성되면 오히려 인체를 공격하는 물질이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활성산소 농도가 증가하여 정상 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을 산화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이는 만성 피로,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심지어 치매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사과의 갈변 현상을 막기 위해 식약처에서는 몇 가지 방법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스테인리스 칼을 사용하여 사과를 자른다거나 사과를 자른 후 소금물, 식초 또는 레몬즙에 담그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산소와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갈변을 늦출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 방법들은 사과 본연의 맛을 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과를 먹을 만큼만 자르고 남기지 않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독사과로 변하는 3번째는 사과 코팅제입니다. 사과를 더 맛있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일부 생산자들은 사과에 유동 파라핀과 같은 코팅제를 사용하여 매끈하고 반짝거리게 만드는데요. 이러한 첨가물은 사과를 더 신선하게 보이도록 하지만 인체에 흡수되면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유동 파라핀은 섭취 시복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며 비타민 흡수를 감소시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사과가 이런 코팅제를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과일 전용 세제를 이용해 철저히 세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코팅이 되어 있지 않은 사과를 구매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유기농 사과나 코팅제가 사용되지 않은 사과를 선택하면 건강에 미치는 부작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효능을 극대화시키는 보약되는 음식 첫 번째는 귀리입니다. 최근 귀리와 오트밀의 체중 감량 효과와 뇌 건강에 대한 효능이 널리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슈퍼푸드를 찾고 있는데요. 귀리를 사과와 함께 섭취하면 이 두 가지 음식의 놀라운 효능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베타글루칸은 혈액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잡아 배출시켜 주어 고지혈증을 예방하고 혈관이 좁아지는 동맥경화를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귀리를 사과와 함께 섭취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사과 속의 펙틴이라는 물질은 장 건강을 촉진하고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펙틴은 혈관 속의 염증을 진정시키고 장기 내 독소를 배출하는 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아침에 사과를 먹으면 금사과라고 불릴 만큼 건강에 좋지만 위가 약한 사람들에게는 사과의 산성이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이때 귀리와 함께 먹으면 귀리가 위를 편안하게 해주고 사과의 좋은 성분들의 흡수를 촉진시켜줍니다. 이는 위 건강을 지키면서도 사과와 귀리의 영양소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또한 사과와 귀리는 모두 칼륨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몸속의 나트륨을 배출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며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의 예방과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앞으로는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사과와 귀리를 함께 챙겨 드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을 망치고 독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유제품입니다. 사과를 요거트에 넣어 드시거나 우유, 치즈와 함께 섭취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과와 유제품을 함께 먹으면 우유 속 부족한 비타민C를 보충해 주니 영양적으로 훌륭하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이 약해지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사과 속의 유기산과 구연산 때문입니다. 사과는 그 자체로 많은 장점을 지닌 과일입니다. 사과의 산성 성분들은 위 활동을 도와주고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피로 회복을 돕는 최고의 성분인데요. 아침에 에너지와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 때문에 아침 사과는 보약보다 좋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금사과로 불리는 건 다들 아실 텐데요. 그러나 이 좋은 사과의 산성 성분이 유제품과 만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사과의 유기산과 구연산은 우유 속 카제인 단백질과 만나 치즈처럼 덩어리를 형성하는데요. 이 덩어리는 우리의 위 속에서 위액과 만나 더 큰 덩어리로 변합니다. 소화 과정에서 이런 큰 덩어리는 쉽게 분해되지 않아 소화가 어려워지며 장 속에 오랜 시간 동안 체류하게 되는데요. 이는 속이 더부룩한 느낌을 주고 만성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더욱이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장 속에 오래 머무르면 대장과 직장에 부담을 주어 대장암 같은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과를 유제품과 함께 먹는 대신 다른 대안을 고려하는 것이 좋은데요. 예를 들어 사과와 함께 일반 우유를 드시기보다는 저지방 우유나 두유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저지방 우유와 두유는 소화가 더 용이하고 사과와의 궁합도 좋습니다. 효능을 극대화시키는 보약되는 음식 두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항암 효과, 성인병 예방, 그리고 젊음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식품인데요. 그러나 요즘 고구마를 드시고 나서 속이 답답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된다고 느끼셨나요?
이는 고구마 속에 들어있는 아마이드 성분이 장에서 이상 발효를 일으켜 가스를 차게 하고 설사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과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러한 소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과에는 풍부한 식이 섬유인 펙틴이 들어있어 장 운동을 규칙적으로 만들어주고 장내 이상 발효를 억제하여 가스가 생기지 않도록 돕습니다. 펙틴은 위장에서 팽창하고 끈적한 점성을 띠며 음식이 충분히 소화되도록 도와주고 위와 장을 통해 영양분의 흡수를 최적화해 줍니다. 특히 펙틴 성분은 사과 껍질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사과를 드실 때는 껍질째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사과 껍질에는 또한 폴리페놀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종양 생성을 막아주는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사과의 항암 작용은 고구마의 베타카로틴과 시너지를 이루어 더욱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고구마의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로 변환되어 시력 보호, 피부 건강,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이와 동시에 사과의 비타민 C는 베타카로틴의 흡수를 도와 더욱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이는 몸 속의 유해 물질을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여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함께 먹으면 아주 좋은데요. 고구마를 찌거나 구워서 사과와 함께 샐러드로 만들어 먹으면 상큼한 사과와 달콤한 고구마가 어우러져 맛도 좋고 영양가도 높은 한 끼 식사가 됩니다. 건강을 망치고 독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튀김입니다. 기름진 음식을 드신 후 속이 더부룩해 상큼한 사과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이는 건강에 매우 좋지 않은 조합입니다. 먼저 튀김과 전은 바삭한 식감을 내기 위해 많은 기름을 사용하는데요. 이러한 기름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열량이 매우 높아 비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름진 음식은 몸속의 만성 염증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왜 특히 사과와 함께 먹으면 안 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소화 속도 차이 때문인데요. 기름진 음식 속의 포화 지방은 소화하는 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반면 사과는 소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이렇게 소화 시간이 크게 차이 나면 소화 흐름을 깨뜨리게 되어 소화기 계통에 부담을 줍니다. 기름진 음식이 위장에 오래 머무르면서 위장 운동을 방해하고 위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기름진 음식과 사과를 함께 먹으면 위장 내에 노폐물이 쌓이기 쉬운데요. 이러한 노폐물들은 위벽을 딱딱하게 만들고 소화불량과 담석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소화 기능이 저하되면 영양분이 뇌로 공급되는 속도가 느려져 집중력이 떨어지고 피로를 자주 느끼게 됩니다. 이는 일상생활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심각한 경우 뇌신경의 전달 속도가 늦어져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치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과와 기름진 음식을 함께 섭취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기름진 음식을 먹었다면 소화가 완료된 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과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소화기 건강을 지키고 영양소의 효율적인 흡수를 도와줍니다. 효능을 극대화시키는 보약되는 음식 세 번째는 무입니다. 예로부터 무를 많이 먹으면 속병이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무는 위장에 정말 좋은 음식인데요. 우리 조상들이 시루떡에 무를 넣어 드셨던 데에는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무에는 떡의 전분을 분해하는 효소인 아밀라아제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위벽을 보호하고 몸속의 노폐물과 유해 물질을 제거하여 위장 건강을 지켜줍니다. 따라서 무는 위 통증과 위궤염, 위암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무와 사과는 각각의 건강 효능을 더해주는 최고의 조합인데요. 무는 수분이 많아 체내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사과는 펙틴과 비타민C가 풍부하여 위의 점도를 높여줍니다. 펙틴은 장운동을 원활하게 하여 변비를 예방하고 소화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또한 사과와 무 모두 식이섬유와 칼륨, 비타민이 풍부하여 함께 섭취하면 자연 그대로의 안전한 종합 영양제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 공복에 무와 사과를 함께 갈아 주스로 만들어 드시면 어떨까요? 열량이 낮아 다이어트에도 좋고 사과의 새콤한 맛이 위에 자극을 주지 않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데요. 무와 사과 주스는 소화를 돕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며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는데 완벽한 선택입니다. 무와 사과를 갈아 만든 주스는 식사 대용으로도 좋고 간편한 영양 보충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에는 또한 비타민C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면역력을 강화하고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사과와 무의 조합은 특히 겨울철 감기 예방에도 아주 좋은데요. 감기 시즌에는 무와 사과를 함께 갈아 만든 주스를 꾸준히 마시면 면역력을 높이고 감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무와 사과를 함께 섭취하는 또 다른 방법은 무사과김치를 만드는 것인데요. 무와 사과를 잘게 썰어 김치로 담그면 발효 과정에서 유익한 미생물이 생성되어 장 건강에 더욱 좋습니다. 김치는 한국의 대표적인 발효식품으로 장내 유익균을 증식시키고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무사과김치는 상큼한 맛과 함께 다양한 영양소를 제공하여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자연 그대로의 종합 영양제를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을 망치고 독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매운 음식입니다. 혹시 매운 것이 맛이 아니라 통증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맞습니다. 단맛, 신맛, 쓴맛, 짠맛은 음식의 맛이지만 매운맛은 실제로 혀가 아파서 느끼는 통증의 일종인데요. 매운 음식을 먹으면 입이 화끈거리고 아프지만 우리의 위와 장은 얼마나 더 큰 고통을 겪을까요? 이 때문에 매운 음식을 먹고 나면 속이 쓰리게 되는 것입니다. 매운 맛을 가시고 입속을 상쾌하게 하기 위해 사과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는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과에는 유기산과 구연산 같은 산성 성분이 가득하여 새콤한 맛을 냅니다. 몸에 매우 좋은 성분들이지만 산성 성분이라 매운 음식을 먹어 이미 자극을 받고 있는 위와 장에 엄청난 부담을 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자극받은 속에는 사과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위와 장에 자극을 주는 음식들을 계속 함께 섭취하면 위통증과 위염, 위천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위암까지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빈속에 사과를 먹지 말라고 하며 저녁에 먹는 사과가 독사과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사과의 산이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저녁에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운 음식을 먹은 후 사과를 먹게 되면 매운 음식이 위를 자극하여 위벽을 손상시키면 사과의 산성 성분이 위에 추가적인 자극을 주어 더 큰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점막을 더 심하게 자극하여 염증을 악화시키고 소화불량과 속쓰림을 유발하며 장기적으로는 위와 장의 기능을 저하시켜 소화기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매운 음식을 먹은 후에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서 체내 수분을 보충하고 매운 음식으로 인해 발생한 탈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수분은 소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위와 장의 기능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듯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 음식 궁합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작은 변화 하나로도 큰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건강한 습관을 지속하여 행복하고 활기찬 일상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가족이나 소중한 지인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만큼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오래 만날 수 있습니다.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